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교과서 스스로 마무리하기 페이지 61쪽 1번부터 마지막 18번 63쪽까지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다음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먼저 앞에 두 덩어리는 똑같은 5루트 5루트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얘를 하나로 합칠 수 있죠. 5루트에 9 곱하기 27 더하기, 이번에는 똑같은 루트의 분수꼴이기 때문에 얘를 하나로 합칠 수 있겠습니다. 2분의 250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5 루트 9는 3의 제곱이고 27은 3의 세제곱이죠. 더하기 3의 3루트에 2분의 250은 125. 그래서 3이 2번 앞에 거는 5개가 되죠. 뒤에 거는 125를 소인수분해하면 5가 3개가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5 답은 8. 3번이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은 3의 2x제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수꼴을 구해야 되는데 이 분수꼴의 모양을 보면 3의 x제곱과 3x제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을 좀 변형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a의 x제곱을 한번 곱해 볼게요. 그래서 밑에다 다시 써보면 분모는 a의 x제곱 곱하기 a의 x제곱이니까 a의 2x제곱이 될 것이고 빼기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자는 a의 4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a 2x제곱이 5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5 빼기 1이 될 것이고 a의 4x제곱은 a의 2x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5의 제곱인 25 더하기 마이너스 2x제곱은 2x제곱의 역수니까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5분의 125에다가 1을 더하면 126이 되겠네요. 그러면 20분의 126이 돼서 약분을 하면 10분의 63.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주어졌죠.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같다는 등식이 주어졌을 때는 뭐 이렇게 두 개씩 뜯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지수 처리된 놈의 역수 더하기 지수 처리된 놈의 역수인 거죠. 그래서 식을 좀 변형할 텐데 첫 번째 먼저 3의 2x제곱은 12인 거 요걸 가지고 관계식을 다시 밑에다 써보면 3의 2x제곱은 12이다. 근데 이제 앞에 우리 2x분의 1의 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똑같이 12분의 1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거 좌변은 12분의 1제곱이 아니라 2x분의 1제곱을 해야겠네요. 2x분의 1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2x분의 1제곱.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지워져서 3이 될 것이고 우변은 12의 2x분의 1제곱이 되겠죠. 비슷한 방법으로 첫 번째 조건 4y제곱은 12인 거를 이용해서 비슷하게 양변을 이번에는 y분의 1제곱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4는 12의 y분의 1제곱이다. 우리는 이 두 개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지수의 합을 구하려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곱해야겠죠. 그래서 좌변의 곱과 우변의 곱을 표현해보면 좌변의 곱 3 곱하기 4 12는 우변의 곱 12의 2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되겠네요. 10이라는 것은 12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지수가 같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얘는 얼마다? 1이다. 답은 1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미치 2인 로그들의 합이죠. 그러면 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미치 2이고 각각의 진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수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진수는 얼마입니까? 1 더하기 1분의 1은 2. 두 번째 진수는 2분의 3. 세 번째 진수는 3분의 4. 규칙성이 있죠? 마지막 진수는 31분의 32.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로그 2의 지금 밑이 2인 녀석들의 합이니까 진수들의 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진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31분의 32. 자, 그러면 약분이 되는데 앞에 거에 하나랑 뒤에 거에 하나가 이렇게 지워지잖아. 하나. 그러니까 앞에 거에 3, 뒤에 거에 3이 지워지고 앞에 거에 4, 뒤에 거에 4 지워지고 쪼쪼쪼 앞에 거에 31, 뒤에 거에 31이 지워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남는 것은 로그 2의 32이다. 32라는 것은 2가 5개 있는 거니까 5 로그 2의 2라서 로그 2의 2는 1이죠. 답은 5가 되겠다. 5번 보겠습니다.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얘를 A, B로 나타내려. A, B로 나타내려면 일단 이 조건을 이용해서 A는 얼마인지 B는 얼마인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조건 2A제곱은 3이다. 그러면 A는 로그 2의 3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2의 B제곱은 5다. 그러면 B는 로그 2의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해 둔 다음에 로그 10의 9를 모양을 바꿔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얘가 밑이 2인 로그들로 표현해야 되니까 얘 로그의 밑에 변환을 하면 좋겠죠. 분수꼴로. 그때 이 밑은 뭐다? 2다. 그래서 이 로그 10의 9를 표현해 보면 로그 10의 9라는 것은 로그 2의 10분의 로그 2의 9라고 할 수 있겠죠. 밑이 분모의 진수, 진수가 분자의 진수로 이렇게 변환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A, B로 표현을 하려고 식을 좀 바꿔볼게요. 분모는 로그 2의 2 곱하기 5가 될 것이고 분자는 로그 2의 3의 제곱이겠네요. 그러면 분모는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5라고 할 수 있겠고 분자는 2 로그 2의 3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로그 2의 1은 1이니까 분모부터 써보면 1 더하기 로그 2의 5는 B, 그 다음에 2 곱하기 로그 2의 3은 A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6번 보겠습니다. 상용 로그에 대한 문제인데 로그 2가 이렇게 주어졌고 로그 3이 이렇게 주어졌다. 주어진 값을 구해라. 그러면 먼저 이 주어진 값에 진수인 30 루트 5를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2와 3 그리고 밑 10의 조합들로 맞춰줘야겠죠. 자, 그래서 로그 30은 얼마입니까?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인가요? 그리고 루트 5는 5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위의 녀석을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로그에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1제곱에 2분의 1제곱이니까 지수를 더하면 5의 2분의 3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3과 미친 10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5를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2분의 10으로 바꿔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로그에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0의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로그에 먼저 2의 몇 제곱입니까? 2의 1이 여기 있고 2분의 3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2분의 3을 빼줘야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는 겁니다.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리고 3은 그대로 오고 10은 2분의 3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로그들을 찢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더하기 2분의 3의 로그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조건을 이용할 수 있겠죠? 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라고 쓸게요. 0.3010 더하기 로그 3은 0.4771 더하기 2분의 3은 2분의 3을 소수로 쓸게요. 1.5 로그 10은 1이죠. 10이 상량했기 때문에 얘는 1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자, 먼저 앞에 거 얘를 반땡하면 0.1505인가요?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더하기 0.4771 더하기 1.5입니다. 자, 계산해보면 4771에다가 1505를 빼주면 6, 2,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0.3266 더하기 1.5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1.8266이다. 답은 4번. 7번 보겠습니다. 이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점근선이 나와 있어요. 1이죠, 여기가. 그리고 0,3을 지난대요. 0,3.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내는 거는 y가 9, y는 9.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위에 있겠죠. 대략 그려보자면 이 y가 9일 때 여기. 그러니까 몇 컴마 9냐 이걸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 문제를 보면 먼저 이 함수는 지수함수잖아요. 어떤 지수함수를 평행이동시킨 겁니까? y는 3의 x제곱이라는 놈을 어쨌든 좌우 위아래로 적당히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자, 근데 얘 점근선은 y는 3x는 점근선은 x축이잖아. 원래는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좌우로는 얼만큼 움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점근선의 이동은 상하의 평행 이동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점근선이 위로 얼마만큼 갔습니까? 원래 여기 또도도도도도 있었는데 플러스 1만큼 갔죠. 그렇기 때문에 상하 평행 이동을 해주는 요 뒤에 b자리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예요. 1. 얘가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다시 써보면 y는 3의 x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좌우로 얼만큼 평행 이동시켰는지는 아직은 모르죠. 그걸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점이 하나 주어졌네. 0,3이 주어졌죠. 이 0,3을 어떻게 해요? 대입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미지수, 마지막 남은 미지수는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대입해 보면 3은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3의 a제곱 더하기 1이다. 그래서 3의 a제곱은 얼마다? 2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원래 함수 있죠? 원래 함수 이 모양을 다시 써보면 얘가 y는 3의 x 더하기 a니까 3의 a제곱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아까 b는 1이었죠. 근데 3의 a제곱이 2니까 2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1로 얘를 모양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써보면 y는 2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1이더라. 자, 최종적으로 우리는 요거 y 값이 9일 때 x 값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9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1이다. 8은 2 곱하기 3의 x제곱이고 4는 3의 x제곱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x값은 x는 얼마다? 로그의 3의 4다. 답은 1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fx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정보가 있고 미지수 두 개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먼저 이 fx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fx는 2의 x 플러스 a제곱에다가 4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x제곱을 한 거잖아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다. 지수 정리하면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3이다.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얘는 어떤 함수를 평행 이동시킨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2에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의 x제곱을 요리조리 평행 이동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평행 이동. y는 2분의 1 x제곱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뭐 x축이 뭐 이런 식으로 y축 이런 식으로 있는 이런 형태일 거잖아요. 얘를 평행 이동시켰어요. 요리조리. 그럼 이 빨간색 fx의 그래프는 얼만큼 평행 이동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이 모양은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에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왜냐면 이 모양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그냥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양은 이럴 테니까 적당한 곳에 x는 마이너스 2인 지점이 있겠죠. 뭐 적당한 곳에 x는 마이너스 2인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x는 1이라는 지점은 얘보다 오른쪽인 어떤 적당한 곳에 있겠죠. x는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언제일 때예요? x가 2일 때죠. 여기가 최대값일 때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f의 2가 얼마다? 35라는 걸 할 수 있고, 최소값은 x가 1일 때잖아. 즉 f의 1이 얼마다? 최소값 b다.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다. 자, 그래서 이 두 정보를 가지고 이제 미지수를 구해내면 a, b를 구해내면 문제가 끝나겠네요. 먼저 f2는 35라는 것을 이 함수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35는 2에 마이너스 2 더하기 a 더하기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32는 2에 f의 정정할게요. f의 2가 아니라 f의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2 더하기 a 더하기 이렇게 될 것이고, 즉 이 32라는 것이 2의 5제곱이잖아요.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3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a는 3이다. 자, 그 다음에 b를 구해보겠습니다. 즉 fx를 다시 써볼게요. fx는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 더하기 3인데요. b라는 것은 f1이니까 b는 2의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3이다. 즉 2의 제곱 더하기 3이라서 얘가 얼마예요? 4 더하기 3, 7이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곱하기 b 값은 3 곱하기 7, 21이다. 9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그래프를 평행이동 x축 방향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로그 y는 로그 3의 x-a-2 플러스 1로 식이 변하겠죠. 그런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역함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3의 y-a-2 더하기 1 xy의 자리를 바꿔주고, 자 이제 y 눈으로 표현을 할 텐데 우변의 1을 좌변으로 옮겨주고, 자 이 상태에서 y-a-2는 3의 x-1이다. 그래서 y는 3의 x-1 플러스 a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상태에서 이게 fx와 일치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fx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점근선이 y는 4라고 합니다. 이 함수는
이 함수는 y는 3의 x제곱을 평행 이동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점근선을 비교해 보면 점근선 y는 3의 x제곱의 점근선은 x축이죠. 그래서 y는 제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fx의 점근선은 y는 4죠. 평행 이동은 이제 좌우 상하로 이루어지는데 점근선의 이동은 상하 이동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a 플러스 2가 곧 4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는 4가 돼서 a는 2가 될 것이고, 자, 최종적으로 fa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f2를 구하면 되겠죠. f2는 x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3 더하기 a자리에 2 더하기 2는 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죠.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합성함수 g.f라는 것은 먼저 fx를 구한 다음에 그 fx를 다시 g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먼저 정의역이 지금 뭡니까? 1에서 4 사이잖아요. 1에서 4 사이인 녀석을 f에다 통과시켜요. 그럼 fx 값이 나오겠죠? 그걸 다시 g에다 통과시켜요. 그럼 g의 fx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함수인데 먼저 1에서 4를 f에다 통과시켰을 때 어떤 형태의 치역이 나오는지 f라는 함수를 봐보겠습니다. f라는 함수는 우리가 익숙한 2차 함수인데요. 표준형으로 고쳐볼게요. f의 x는 4로 묶으면 x-2제곱 되나요? 4, 4, 16. 그 다음에 25를 맞춰주려면 9가 돼야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 함수의 모양은 아래로 볼록인 함수이고 대칭 축이 얼마예요? x는 2죠. 근데 우리는 x가 1에서 4 사이를 봐야 되니까 2보다 왼쪽 어딘가에 x는 1이 있겠고, 그리고 저 멀리 오른쪽에 x는 4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형광펜으로 색칠된 요 부분이 이제 fx의 그래프가 되는데 최소값은 어디입니까? 꼭지점일 때죠. 꼭지점의 y좌표 2,9죠. 그러니까 fx의 값은 최소 9다. 최대는 얼마일까요? 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x는 4일 때가 최대이겠죠. 그러니까 f4는 얼마예요? 4 곱하기 4 빼기 2의 제곱 4 더하기 9 4, 4, 16 더하기 9 25가 돼요. 즉 fx는 25. 9와 25 사이를 모두 치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g라는 함수에 이걸 통과시킬 텐데 다시 치역이었던 이 녀석이 바로 g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g의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이 정의역을 보고 g의 최종 범위를 판단하면 되는데 g는 무슨 함수입니까? 로그 함수죠. 그래서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9와 25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함수의 지금 최소값, 최대값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그 밑이 지금 a로 주어졌잖아요. 밑의 범위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겠죠. 1번 a가 우리가 양수가 아니라 1보다 클 때가 있을 것이고, 2번 a가 0과 1 사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지금 범위가 9에서 25니까 1보다 크면 로그 함수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고, 1보다 작으면 0과 1 사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범위는 9와 25다. 또도도도도도도도 여기가 이제 fx라고 쓸게요. fx가 9. 또도도도도도 여기가 fx가 25. 다시 한번 요 두 번째 케이스는 또도도도도 fx는 9,
그리고 그애보다 오른쪽에 또도도도도 fx는 25 이런 형태가 될 거잖아요. 즉 첫 번째 케이스는 9일 때 최소값, 25일 때 최대값. 두 번째 케이스는 9일 때 최대값, 25일 때 최소값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줄 텐데 두 가지 케이스를 보고 잠시 거리를 둘게요. 풀어줄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일 때 지금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 때는 여기 정의역이 9일 때가 최소값이잖아요. 그러니까 G의 9가 마이너스 2란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일 때는 25일 때가 최소값이니까 G의 25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다시 첫 번째 케이스일 때부터 보면 G의 9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여기 이제 9를 집어넣는 거잖아. 로그 A의 9가 마이너스 2다. 즉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9인데 9는 3의 제곱이잖아. 따라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나요? A는 3분의 1. 근데 A가 1보다 큰 케이스에서 A가 3분의 1이 된다는 건 말이 될 수가 없죠. 이거 모순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1번은 탈락. 자, 두 번째 케이스에서 그럼 답이 나오겠네요. 마찬가지로 G의 25가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로그 A의 25가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25인데 25는 5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A가 얼마야? 5분의 1이죠. 0과 1 사이에 있네요. 그래서 이 A가 우리가 그토록 찾던 A이다. 자, 마지막으로 뭘 구하면 돼요? 최대값 구하면 돼요. 최대값은 G의 9를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G의 9는 로그 A가 5분의 1이잖아. 5분의 1의 9다.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로그 5의 9다. 답은 4번이 되겠네. 11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있고 A, B가 있는데 중점이 M이래요. A, B의 길이를 구하시오. 먼저 A라는 점의 좌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X좌표를 T라고 해볼게요. T, 그러면은 이 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Y좌표는 2에 T 플러스 2 빼기 5라고 할 수 있네요. 그리고 T는 X축이 오른쪽 방향에 있기 때문에 T는 양수인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칭성에 의해서 B라는 점의 좌표 설정할 수 있죠. 여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T죠. B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T고, 그러면 Y 좌표도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만큼 그대로 내려온 거니까 A의 Y좌표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2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좌표가 이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해 보면 되겠네요. 얘를 여기에 대입한다. 다시 써볼게요. y는 2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5에 b, 즉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 플러스 2 플러스 5 대입할게요. 대입하면은 y좌표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2 플러스 5는 2에 마이너스 t 플러스 2 그리고 빼기 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해서 t를 좀 구해줄게요. 그러면 먼저 이 녀석은 오른쪽으로 몰고 이 녀석을 왼쪽으로 몰게. 그러면 10은 2의 t 플러스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양변을 2의 제곱인 4로 나누면 얘를 좌변에 쓸게요. 2의 t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은 4분의 10, 2분의 5가 되겠네요. 이게 되는 t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얘랑 얘는 역수 관계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되려면 2 더하기 2분의 1이다. 그래서 이제 값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요 왼쪽에다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분의 5가 좀 거슬리니까 2를 양변에 곱하면 2에 2t 더하기 2에 마이너스 t 빼기 5는 0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마이너스 t제곱이 있으니까 양변에 2의 t제곱을 이렇게 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의 t제곱이 2개 있다. 마이너스 5부터 먼저 쓸게요. 그리고 2의 t제곱 하나 있고 더하기 2는 0이다. 마치 얘를 하나를 치환하면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되겠습니다. 2, 1, 2인가요? 이렇게. 그러면 2 곱하기 2의 t제곱 빼기 1, 2의 t제곱 빼기 2는 0이다. 그래서 2의 t제곱은 2분의 1 또는 2잖아요.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 또는 1인데요. t가 양수로 설정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아니고 t는 1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 했어요. 얘가 1이면 y좌표 구할 수 있겠죠. 즉, 이 a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a라는 점의 좌표는 1, t자리 1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빼기 5, 8 빼기 5니까 3이네요. 3이다. 즉, 요 a, b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점의 좌표 구했으니까 요 길이 구하고 2배 해주면 되겠네요. 자, 구하겠습니다. a, 5의 길이는 루트에 1제곱 더하기 3제곱은 루트 10이잖아요. 따라서 a, b의 길이는 2배 해준 2루트 10이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2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로그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우변에 이 것을 좌변으로 넘겨 볼게요. 그러면 로그 3의 x제곱 마이너스 k 로그 3의 x 괄호 한번 쳐볼까요? 더하기 2는 0이다. 그러면 이제 로그의 3의 x를 하나로 취환한다면 얘 2차 방정식이죠 지금. 그리고 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즉, 두 근의 합은 k. 그러니까 로그의 합이니까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k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근의 곱은 로그 3의 알파에 로그 3의 베타는 2다.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위에 문제에서 비례식이 하나 주어졌어요. 이걸 이용해서 하나를 더 얻어낼 수 있겠네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즉, 얘를 이용하면 베타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3알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베타는 3알파라는 것을 요 근과 계수의 관계 이 조건에 대입해서 마무리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 k 값을 구해야 되니까 얘는 맨 마지막에 건드리고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여기에 베타는 3알파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그 3의 알파에다가 로그
3의 3알파는 2다. 자, 얘를 오른쪽에 좀 쓸게요. 그러면 로그 3의 알파 곱하기 로그 3의 3알파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헷갈리니까 괄호 쓸게요. 로그 3의 3알파는 곱하기 로그 3의 알파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얘가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알파인데 얘가 1이니까.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얘는 얼마다? 2다. 즉 로그 3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알파 괄호 쳐줄게요. 빼기 2는 제로다. 이것도 또 치환한 형태의 2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인수분해하면 로그 3의 알파 더하기 2 로그 3의 알파 빼기 1은 제로다. 로그 3의 알파는 얼마다? 1 또는 마이너스 2다. 또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왔네요. 1번 로그 3의 알파가 1이면 칸이 좀 비좁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그러면 알파는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베타는 3알파니까 베타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베타는 9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K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K값. K는 로그 3의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K는 로그 3의 39, 27. 그러니까 3의 세제곱이다. 즉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3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의 시작 부분에 K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조건을 위배합니다. 그죠? 모순이다.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 답이 나오겠네요. 로그 3의 알파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알파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베타는 거기다가 3을 곱하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나요? 따라서 K라는 것은 로그 3의 알파 베타니까 두 개 곱하면 3의 몇 제곱입니까? 마이너스 1제곱. 답은 마이너스 3이다. 답은 3번이네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먼저 이 두 번째는 우리가 3의 제곱과 3의 세제곱을 이용해 쓰였으니까 지수가 3인 걸 밑이 3인 걸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부등식 다시 써 볼게요. x-1에 3의 2x 빼기 4 빼기 3의 세제곱 0보다 작다. 자, 이걸 만족시켜야 되는데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것은 우리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두 개가 다 하나가 양이고 앞에가 양이고 뒤에가 음이다. 두 번째 케이스는 앞에가 음이고 뒤에가 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두 개 나눠서 문제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써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 x-1이 양이고 그리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3의 2x-4제곱 빼기 3의 세제곱이 음이다. 그렇다면 먼저 앞에 거를 만족하려면 x는 1이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얘가 음수가 되려면 2x-4랑 3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커야 돼요? 3이 더 커야 되죠. 2x-4 지수끼리 비교하면 얘가 3이다. 즉 2x가 7보다 작아야 되고 x가 2분의 7보다 작아야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두 개의 교집합이니까 x는 1보다 크고 2분의 7보다 작아야겠네요. 그래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뭐가 있습니까? 2, 3이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x-1이 이번에는 음이고 그리고 3의 2x 빼기 4 빼기 3의 세제곱이 양이다. 그러면 먼저 앞에 거는 1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2x 빼기 4랑 3을 비교했을 때 앞에 게 더 커야 된다. 즉 2x가 7보다 커야 되고
x가 2분의 7보다 커야 된다. x가 1보다 작으면서 2분의 7보다 클 수는 없죠? 자, 그래서 2번 케이스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x의 값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x는 위에 1번 케이스에서 찾은 2와 3 두 개의 합은 5가 되겠네요. 14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로그에 대한 부등식인데요. 일단 로그에 대한 부등식을 쳐다볼 때는 항상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먼저 체크해 줘야 합니다. 밑은 이제 값으로 주어졌으니까 진수 조건, 즉 x 플러스 3 써볼게요. 진수 조건 x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x 마이너스 2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x가 2보다 커야 돼요. 두 개의 교집합은 따라서 x가 2보다 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문제를 접근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풀 건데요. 먼저 지금 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2랑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라는 밑을 2로 통일해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그 2의 x 플러스 3이고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뺄 수 있죠? 빼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1보다 크다. 자, 그러면 밑이 지금 통일이 됐기 때문에 얘를 합쳐주면 로그 2의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3 얘가 1보다 크다. 1이라는 것은 로그 2의 2잖아요. 자, 밑이 지금 2이기 때문에 이 진수 조건의 부등식이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죠? 진수의 부등식을.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얘를 올릴 텐데요. 위에서 x가 2보다 크니까 분모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올려도 부등호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양변에 양수를 곱했으니까. 그래서 x 플러스 2는 2x 빼기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정리하면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다 됐네요. 맨 처음 체크한 진수 조건과 부등식을 풀어낸 두 개의 동시에 만족하는 거. 따라서 x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3, 4, 5, 6까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두 개가 모두 자연수가 되는 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루트 3의 n제곱이 자연수다. 그 말은 n이라는 것이 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 살펴볼게요. 얘가 자연수다 라는 것은 n이라는 것이 일단 분모에 2가 있기 때문에 2를 없애야겠고, 그 다음에 어떠한 자연수의 세제곱이어야겠죠. 자연수다. 자, 그래서 얘를 비교할 건데, 먼저 3a제곱이 2b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즉 a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3분의 2의 b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이제 우변의 형태가 어떠한 a라는 자연수의 제곱 모양이 되도록 b를 한번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럼 b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일단 분모에 3이 있잖아요. 일단 b는 어떤 놈 b의 세제곱, 이 괄호의 세제곱이 돼야 될 텐데, 일단 무조건 3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3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2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오른쪽에서 2를 가지고 있어야 2의 3개에다가 앞에 2가 1개 있으니까 2의 4개가 돼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3 곱하기 2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n은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b도 가장 작은 b를 구해야겠죠. 요것만 만족시킨다면 얘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리해보면 일단 3부터 보면 3 3개에다가 3이 하나잖아요. 싹싹 사라지면 3 2개죠. 3 2개. 그리고 2는 몇 개입니까? 2 하나에다가 2 3개니까 2 4개. 즉 A라는 것은 3 곱하기 2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A 제곱 또는 B의 세제곱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n의 최소값은 구해주면 되겠죠? n을 집어넣으면 b에다 집어넣어 볼까요? 따라서 n이라는 것은 2 곱하기 b가 6이잖아요. 6의 세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의 세제곱은 일단 6을 곱하면 6, 6에 36, 38, 216인데 216에다가 마지막으로 2를 곱하면 6, 22, 1, 2, 3, 4, 432가 되겠네요. 16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래프에 대한 문제, 두 개의 그래프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프 그리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x축, y축이 있고요. y는 2의 x의 그래프는 지수함수에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y는 2x. 그리고 y는 ax의 제곱. 얘가 0과 1 사이니까 이 그래프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고 y는 a의 x제곱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고 만나는 점을 a라고 했는데 a의 좌표는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y좌표가 1이죠. 0,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 x는 2가 얘네들이랑 만나는 점을 설정했으니까 x는 2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 정도에 이거를 이제 x는 2라고 해볼게요. 여기 2겠죠? 그래서 만나는 점을 각각 b랑 c라고 하자. 그래서 요 b를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할게요. 원점 5에 대하여 원점 표시할게요. 5에 대하여. 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요 삼각형의 넓이가 AOC 넓이의 4분의 13배예요. 자, 넓이를 비교할 건데 이 삼각형의 공통점, 두 개의 공통점은 요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변을 이렇게 잡았을 때 밑변을 이렇게 잡는다면 두 삼각형의 높이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넓이의 b는 곧 밑변의 b라고 볼 수 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AO의 길이가 1이잖아요. 여기 1이잖아. 그러니까 BC의 길이는 AO의 길이의 4분의 13배잖아요. 길이 자체가 4분의 13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길이가 4분의 13. 자, 이거 가지고 이제 A의 값을 구할 텐데 먼저 BC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이 Y 좌표를 찾아볼게요. 먼저 B는 2,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4죠? 2,4다. C는 이렇게 생긴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A 제곱이죠. 자, 그래서 BC의 길이를 표현해 보면 여기가 4고 여기가 A 제곱이니까 4 빼기 A 제곱이다. 이게 곧 얼마다? 4분의 13이다. 그러니까 A 제곱은 4 빼기 4분의 13이라서 4분의 3인가요? 따라서 A는 양수잖아요, 지금. A가 양수니까 루트를 씌우면 2분의 루트 3이다. 17번 보겠습니다. 로그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 있네요. 양수 AB래요. 일단 진수들을 살펴보면 다 양수라서 진수 조건은 건드릴 게 없고 각각의 케이스를 보면 첫 번째 조건을 보면 밑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2잖아요. 그래서 밑이 2니까 얘를 로그 2에 AB는 1이다. 즉 AB는 얼마예요? 2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보면 밑이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러면 로그 3의 1 더하기 a의 1 더하기 b가 얼마다? 로그니까 뭐 이렇게 쳐줄까요? 이게 2다. 즉 1 더하기 a의 1 더하기 b는 얼마다? 3의 제곱인 9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얘를 풀어 써볼까요?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ab는 9다. 근데 얘가 2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a 더하기 b는 얼마입니까? 6이다.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a, b랑 a 더하기 b를 구해냈으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걸 이용하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구할 수 있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얘 이렇게 쓸 수 있나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3ab의 a 더하기 b다. 이렇게. 그러면 6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2 곱하기 6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6의 세제곱 아까 구했던 것 같은데 6의 36, 6, 38, 216 216 빼기 66의 36이죠? 36 하면 16, 36 빼면 180 이렇게 되겠네요. 마지막 18번입니다. 건물에 불이 나면 처음 온도가 있을 것이고 불이 난 지 시간이 오래 지날 때마다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처음 온도 지금 이 T0가 20으로 주어진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x분 후에 그러니까 8분의 9일 때 온도가 310이래요.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에 8분의 9, x자리에 8분의 9를 집어넣으면 20 더하기 k 곱하기 로그의 8 곱하기 x 8분의 9 더하기 1 이게 값이 얼마다? 310이다. 자, 이걸 이용하면 일단 k를 구할 수 있겠네요. 20은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k의 로그의 이 안에는 사라지고 9 더하기 1이잖아요. 10이네요. 이게 얼마다? 290이다. 즉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k가 얼마다? 290이다. 그래서 fx를 다시 써보면 t0가 20이고 k가 290이다. 로그를 빼먹었네요. 290에 로그의 8x 플러스 1이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함수를 구했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건 온도가 이게 600이 된대요. 600이 되는 시간, 즉 이게 600인 x를 구해라. 자,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답이 나올 것 같네요. 그럼 먼저 220을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290 로그의 8x 플러스 1은 580인가요? 그러면 양변을 290으로 깔끔하게 나눌 수 있겠네요. 2. 그러면 8x 플러스 1은 10의 제곱이라서 100이 되는 것이고 8x는 99라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8분의 99분. 자, 오늘 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